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욱의 파워 인터뷰입니다. 최욱의 파워 인터뷰에서는 민선국이 특집으로 새롭게 출범한 자치단체장들을 모시고 지역의 미래를 묻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충북도의회 이상식 의장님을 모시고 도의회가 어떤 변화를 준비 중인지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의장 되시고 축하드리고요. 고맙습니다. 네, 먼저 우리 충북도민과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저에게 13대 충북도의회 전반기 의장을 맡겨주신 우리 166만 충북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 의장이라는 그 책무를 맡겨주신 것은 그동안 내 그 경험을 가지고 이제 더 큰 일을 해라. 그리고 충북도민 그리고 충북도를 위해서 또 이제 과제를 저에게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 충북이 지금 그 처한 현실이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민생 경제가 많이 어렵고요.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중소기업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저희가 좀 맡겨주신 바대로 잘 풀어가도록 노력하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인구 소멸 그리고 그 지역 내 그 균형 발전이라는 그 책무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도민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잘 풀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도지사도 젊은 도지사, 또 의장님도 젊은 의장님, 뭔가 시너지가 낼 것으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젊은 충북도 젊은 도의회에서 무언가 새로운 변화가 기대되고 있는데요. 3선을 거쳐서 이번에 이제 의장에 선출되셨죠? 네. 취임 소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동안 제가 11대 의회 때는 대변인 그리고 우리 민주당의 원내대표 그리고 12대 의회에서는 후반기 정책복지위원장을 맡아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이번에 의장이 된 것이고요. 어쨌든 그 맡겨진 바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선을 다해서 맡은 바 소임을 다 하겠다. 그리고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우리 그 38분의 의원님들과 함께 노력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충북도의회는 전체 38석입니다. 여기서 이제 민주당이 27석, 국민의힘이 11석으로 민주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수당 의장으로서 이제 협치를 강조하셨는데 자칫 다수결에 의존하는 의회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소수당의 의견, 실제 의회 운영에서 어떻게 반영하실 계획이신지요? 네, 그 민주주의의 그 작동 원리가 이제 다수결이다라고 하는데요. 결코 거기에 있지만은 않습니다. 다수결 전에 사실은 소통을 통한 대화와 협치 그리고 타협 이런 것들이 저는 그 민주주의의 그 가장 큰 작동 원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수당이라고 해서 소수당 의원님들의 의견을 묵살하거나 이런 일들은 절대 없을 것이고요. 오히려 그 작은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더 크게 듣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그러한 그 노력들이 우리 또 국민의힘 의원님들과 이렇게 좀 잘 통했는지 많이 배려해 주시고 또 양보해 주셔서 저희 의회가 지금 원활히 잘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의원님들이 각 상임위원회에 다 이제 속해 있으시기 때문에요. 그 상임위원회의 의견들 제가 잘 수렴하고 종합해서 새로운 정책들로 잘 승화시켜 도정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의회 운영 못지않게 또 중요한 역할이 집행부에 대한 감시 또 견제 역할이죠. 충북도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같은 당이니까 또 뭐 견제가 느슨해지는 게 아니야. 이런 또 우려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뭐 의장님께서는 워낙 도의원 하실 때부터 소신 있는 정치를 하셔왔기 때문에 어떤 기준과 원칙으로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실 계획이신지요? 네, 그 같은 그 지사와 저희 그 다수당이 같은 당이다 보니까 그런 우려를 가지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어떤 그 도정을 보면 그러한 모습들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저희들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오히려 그 과거에 어떤 있었던 일들을 반성과 성찰을 통해서 또 더 나은 방안을 만들어 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지사님이 무엇을 하실 때 저희가 안이화할 것은 분명히 안이화하겠다. 그리고 또 옳은 일에는
저희가 또 동반자로서의 역할 더 성실히 수행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 의회의 기본 기능은 견제와 감시에 있습니다. 네. 견제와 감시의 기능들 저희가 절대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고요. 다만 같은 당이기 때문에 조금 더 능동적인 역할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정과 중재 역할, 즉 정책에 대한 조정 중재, 그리고 어떤 갈등에 대한 조정 중재, 이러한 역할도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의회에서 만들어지는 정책들이 정말 도민들의 어떤 삶 속에 바로 좀 녹아들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좀 창조적 대안자의 역할까지도 하겠다. 왜냐하면 저희 지역구 의원님들이시잖아요. 네. 대부분 다 지역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구의 의견들을 다 수렴해서 우리 민의의 공간인 도의회에서 그것들을 서로 상의하고 토론하는 그러한 공간이기 때문에 그러한 의견들 제대로 잘 수렴해서요. 그 도정에 전달하고 그리고 도정의 그 도가 발전적인 미래 전략을 구상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견제 기능과도 맞닿아 있는 예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충북도의 재정 건전성 문제가 큰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예산 심사에서 또 어떤 원칙을 세우고 또 어떤 분야를 살펴보실 계획이신지. 네, 그 누적된 지방채, 재정 건전성 문제, 정말 우리 미래 세대에게 큰 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가볍게 볼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 또한 그 재정 그 정상화위원회를 또 꾸려가지고 그 이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저희 의회에서도 그 재정 정상화위원회 의원님들이 두 분이 참여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좀 많은 그 소통들을 이루어낼 것이고요. 그리고 그 도도 좀 예산 편성에 있어서 예산 구조조정을 많이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1차적으로 그 도에서 편성 과정에서 좀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도가 미처 그 파악하지 못한 부분들 저희가 예산 심사를 통해서 좀 2차적으로 검증을 하겠다. 그래서 과거에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선심성 예산 그리고 낭비성 예산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저희가 찾아내서 그런 것들은 또 다른 곳에 적절하게 쓰이고 또 그 재정을 안정화하는 곳에 투여될 수 있도록 저희가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좀 그 지혜를 모아 가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재정 문제와 함께 우리 충북의 미래를 좌우할 현안도 많죠. 의장님께서는 중요한 과제로 균형 발전과 인구 소멸 대응을 꼽으셨는데요. 가장 시급하다고 보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충북도의회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그 인구 저하는 실제적으로 그 미래의 재앙입니다. 네. 그 미래 어떤 그 지역 경쟁력을 좀 약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지금 충북도 내 현황을 보면 7개가 그 7지역이 11개 시군구에서 7지역이나 지금 인구 소멸 위험 지역입니다. 그리고 4개 지역은 고위험 지역으로 이렇게 분류되고 있는데요. 좀 그 인구 그 저출생 문제 해결을 통해서 좀 미래의 성장 동력을 만들어 가겠다. 좀 이런 것이고요. 또 그 우리 도내 균형 발전, 사실 국가 균형 발전 이건 헌법적 가치거든요. 그래서 우리 충북이 중앙 정부에도 계속 우리 국가 균형 발전을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른 그 수도권에 비해서 우리 충북이 요구하는 것들을 많이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좀 아이러니하게도 저희 충북 도내 균형 발전에 대해서는 그동안 좀 저희가 좀 소홀하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남부권과 중부권 그리고 북부권과 중부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 그 GRDP 같은 경우에도 많게는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데가 있을 정도라서요. 어떤 그 균형 발전을 통해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구 문제에 대해서도 대응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충북의 미래 성장 동력 그리고 그 속에서 또 미래 발전 전략을 또 짤 수가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충북도의 균형 발전이 우리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정책이다라고 보고 거기에 의회도 좀 그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질문은 저희가 마련한 질문보다는 우리 지역 도민들이 우리 의장님한테 이거만큼은 꼭 좀 해결해 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제 질문을 한 내용입니다. 도의 신청사 문제예요. 신청사가 만들어진 후에
너무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주민들이 도의회를 찾아가기가. 물론 이제 보안이라는 어떤 문제 때문에 문턱이 낮아져야 될 도의회가 오히려 더 높아지다 보니 일반 주민들이 찾기도 좀 부담스럽고 권위적인 도의회가 되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는 우리 열린의회 그리고 주민들과 소통을 좀 낮은 자세로 해야 될 의회에서 이 문제는 좀 시급히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요. 네, 그 취임 전부터 그러한 그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제가 이 7월 1일 날 취임하면서 충북 도의회를 전면 개방했고요. 그래서 그 현재는 그래서 그 도민들께서 내방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 다 자유롭게 의회를 방문하실 수 있다. 그래요? 예. 예, 이렇게 되고요. 사실 근데 좀 여기에도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충북 도청이 이제 스피드 게이트를 그 도정 네. 민선 8기에서 그걸 확정 지어놓고 다 설치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운용되는 시점이 이제 언제냐가 중요한데 저희가 개방을 했는데 또 충북도가 또 막히면 이것이 이제 또 좀 그 원발산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안과 편의를 어떻게 하면 잘 조화롭게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열린의회는 어떤 그런 그 통행의 문제 이런 것들이 아니라 사실은 도민들이 얼마만큼 의회에다가 본인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의견들을 의회에서 얼마큼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것이 저는 그 바로 열린의회다라고 보기 때문에요. 그런 어떤 민의의 공간들, 그 소통의 공간들, 그런 부분들은 언제나 변함없이 열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지역 도민들이나 주민들이 의회 청사를 만들었을 때 그전과 달라진 뭐 이제 좀 더 문턱이 낮춰야 될 부분에 대해서 신청사를 만들어줬는데 우리 예산으로 만들었는데 문턱이 높아졌다에 대한 이제 반감인 거죠. 왜 그랬을까? 이런 부분이다 보니 일각에서는 아니 주민들과 좀 더 소통을 하고 좀 더 귀를 기울여야 될 소의회가 마치 무슨 그 사법기관이나 무슨 보안기관처럼 저거는 아니지 않는가 이런 얘기가 좀 많았는데 어쨌든 의장님이 7월부터 개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셨다니까 어쨌든 그만큼 많이 이제 해소가 되겠네요. 네, 그 의회에 이제 또 그 의원님들께서 개별적인 이제 연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게 간혹 보면요 정말 극단적인 상황도 있습니다. 그렇죠, 있죠. 그 주치 민원이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좀 그 소란스러운 일도 있고 한데 그래서 이제 그 보안, 안전 이런 문제와 그 또 주민들의 편의 이런 것들 좀 그 다시 한번 좀 조화롭게 잘 이뤄내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역 발전과 관련해서 하나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새 정부에서 이제 5국 3특 국가 균형 발전 전략에 대해서 이제 추진을 계속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이제 광주와 전남이 통합을 했고요. 대전 충남은 이제 반대로 무산이 됐지만 어쨌든 임기 내에는 5국 3특을 더욱 추진할 것 같은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충북이 문제인데 일부 전반적으로 이제 그 시도 의회에서는 이제 반대를 하는 기류가 좀 많았어요. 이거를 통합을 하다 보면 의회에 대한 본질의 의미가 축소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의미로. 근데 어쨌든 국가 정부에서 이런 정책을 추진을 한다고 생각을 가정하에 충북도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의회에서는 상당 부분 또 다른 의견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의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어떤 메가시티가 그 형성이 됐을 때 의회의 역할이 약해질 것이다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또 그 시스템에 맞는 또 그 견제와 감시 기능의 의회가 재편되리라고 보고요. 사실 5국 3특 저는 굉장히 그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보여집니다.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지방의 그 규모의 경제죠. 규모의 경제를 맞춰서 지방이 좀 인구 소멸에 대응하고 그리고 지역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는 이런 토대를 만들겠다라는 것이고요. 또 3특의 문제인데요. 그 제주와 그 전북특별자치도 그리고 이제 강원특별자치도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제주도를 제외하고 보면 사실은 전북과 강원 그리고
이 두 곳과 충북의 사정은 상당히 다릅니다. 네. 그 강원이나 전북은 산업 입지가 굉장히 약하죠. 네. 그래서 다소 그 좀 다른 지역과 경쟁력이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맞는 특별한 방안들을 찾아서 경쟁을 해라라고 해서 특별자치도를 만들어 준 거고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우리 그 충북 같은 경우에는 산업 입지나 그 미래 성장 동력들 이런 것들이 지금도 저희가 잘 관리만 하면 충분하게 이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충북만의 어떤 그 특별자치도 추진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대전과 충남이 저희가 충청광역연합이라고 해서 서로가 이제 충청권이 네. 어떤 그 교통이나 물류 그리고 좀 생산 그리고 인력의 문제들을 같이 좀 공유하고자 충청광역연합을 꾸렸는데 그걸 꾸리고 나서 바로 대전 충남 그 두 지역만 통합하는 특별법을 맞아요. 발의했었어요. 예. 그래서 좀 못내 좀 아쉬웠었는데 사실 그 부분도 저희는 같이 통합이 된다라 그러면 저는 충북도 같이 통합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충북이 다소 조금 그 인구수나 아니면 어떤 그 부분에서 좀 작게 느껴지기 때문에 오히려 충북이 홀대받을 수 있다 이렇게 우려하시는데 저는 미래의 그 어떤 그 경쟁 사회 속에서의 어떤 충북 도외시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대전은 연구 중심의 R&D 중심의 그런 그 도시로 발전시키고요. 그리고 세종은 행정 중심. 그리고 충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서해안권 개발 그리고 철강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여기에 비해서 우리 충북은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이런 경쟁력 있는 산업들이 있습니다. 이 산업군들이 충남과 대전하고 경쟁하는 것들이 아니라 대전과 충남이 충북에 집적화시켜주고 충북이 어쨌든 더 발전할 수 있는 이런 토대를 만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미래적인 가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저는 통합에 함께해서 충북의 이점들을 충분히 살려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어쨌든 간에 이 5국 3특에 대한 준비도 대전 충남과 통합을 했을 때 충북도 같이 참여해서 통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오히려 대전 충남이 통합을 하고 그러면 대전 충남도 그 메가시티의 기본 구상에 실제적으로 부합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충북은 그 속에서 오히려 소외감은 더 커질 것이다. 그 소외감은 단순히 감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산업적인 입장에서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지금 충청광역연합 그리고 충청광역연합의회 여기를 통해서 충분히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좀 부정적인 부분들을 잘 가다듬어서 긍정적인 모습으로 만약에 통합이 된다라고 하면 함께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지금 이제 5국 3특, 그러니까 메가시티를 구성한다는 게 정부 정책의 이제 생각인데, 아까 이제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인구 소멸 도시가 우리 충북만 해도 꽤 있습니다. 전국에 따지면 더 많고요. 네. 그러면 메가시티로 구성이 되면 이 인구 소멸 지역에 대한 부분도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시급한 것은 인구 소멸 지역을 어떻게 자생력을 높이든 뭐 통합이라는 어떤 뭐 키를 통해서라도 뭔가 좀 자생력을 높이듯이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일부 전문가들의 주장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그 메가시티가 오히려 형성이 됨으로써 오히려 좀 그 우리 인구 소멸 지역 여기는 더 그러면 그 위축될 것 아니냐 이제 이런 그 우려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위축도 되고 이제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더 메가시티보다는 이분들의 이 지역에 대한 좀 더 통합이나 이런 거에서 자생력을 높이는데 먼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자, 이제 이렇게 보면 되죠. 예를 들어서 남부 세 개 군을 이렇게 보면 그 도로의 문제, 교통의 문제가 있습니다. 교통의 문제를 그 바로 인근의 충남하고 별개로 놓고 봤을 때 이 도로 개설의 문제 그리고 교통 이제 그 물류의 문제 이런 것들이 분리돼서 운영이 되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런데 그 하나의 그 도시로 형성이 된다면 그것을 연결짓는 이런 그 구분이 아니라 연결이 가능하겠죠. 자, 그런 속에서 좀 인구 소멸에 대응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의료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 의료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자, 이것도
충북이 따로 대응하고 충남이 따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충남북이 같이 대응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우리 인구 소멸 지역에 의료 혜택이 더 갈 수 있는 그래서 좀 광범위하게 한 군에 그 배치할 수 없는 의료기관이 세 개군, 네 개군을 같이 커버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것조차도 인구 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이지 않느냐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도민들 생활과 밀접한 주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 굉장히 늘어나고 있죠. 네. 저도 이제 반려인 중에 한 명인데, 충북에 이번에 이제 우리 도민들하고 얘기를 해보니, 정책 과정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정책이 다소 부족했다. 미흡하다라는 지적이 좀 있습니다. 충북의 반려동물도 관련 정책과 인프라가 또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고요. 의회 차원에서 혹시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지? 네, 지금 반려동물 사실 이제 우리 생활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친숙한 그 단어가 돼버렸죠. 그리고 또 반려인들이 겪는 불편함 이런 것들 저희 의회도 잘 경청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그 충북도가 조만간에 네. 바로 이제 그 반려동물에 대한 그 대단히 프로젝트를 아마 발표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충북 그리고 이제 충북 인근의 반려인들도 다 같이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그 공간들을 대규모로 좀 만들겠다라는 게 지금 보관에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네. 저희 또한 이 반려인, 비반려인이 같이 공존하면서 그리고 반려동물이 조금 더 우리 생활과 더욱더 친숙하고 그리고 좀 순기능적으로 같이 할 수 있도록 제도나 그 정책적인 부분들 잘 다듬어 가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일부 이제 또 전문가 분들이 이제 얘기하기를 지금 저희들이 이제 유기동물이 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잖아요. 그 어떤 유기동물에 대한 또 재분양 문제도 좀 필요한데 그 독거노인들과의 유기동물을 좀 정책적으로 좀 연결을 해서 외롭지 않고 또 운동도 되면서 또 여러 가지 시너지가 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또 분이 계세요. 네, 그 맞는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그 반려동물이 단순히 어느 한 개인의 그 소유, 뭐 소유는 맞겠지만요. 네네. 그러나 그 가치를 넘어서야 된다. 제가 그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어도 저와 1대1의 그 관계가 아니라 이제 사회에서 같이 공존해야 되는 그런 존재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 도에서 준비하고 있는 그 반려동물에 관한 그 정책들이 보면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유기동물에 대한 어떤 보호들 그리고 유기동물에 대한 어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독거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적절하게 배치해서 어르신들의 어떤 건강도 체크할 수가 네.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좀 함께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공공동물 의료 지원 이제 이런 것까지도 좀 세심하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세심하게 좀 살펴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의장님께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하셨습니다. 이거 참 중요하죠. 예. 지방의회법이 왜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또 제정이 된다면 충북 도민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지 그리고 이게 번번이 좀 추진되다가도 조금 좀 미뤄지고 추진되다가 이런 게 좀 많아지는데 이거를 이제 정책적으로 좀 더 완성할 수 있는 대책이나 방법은 있는지 좀 얘기해 주시죠. 네, 먼저 그 지방의회법이 필요한 이유는 지금 지방의회가 독립이 완벽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나 조직 그렇죠.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도청에 좀 예속되어 있는 것들이 네.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할 때 일정 정도 제약의 부분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서 자치법권 그리고 조직권, 예산권 이런 것들이 좀 강화됨으로써 의회가 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그 기반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 법이 조속히 통과됐으면 하고요. 사실 지금 법이 국회에 그 의원 발의로 좀 다수가 제출되어 있고요. 네. 또 정부안도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좀 채택이 되어 있고요.
지금 이재명 정부 하에서는 올해 안에 가급적이면 지방의회법을 좀 제정하겠다. 이제 이런 의지를 좀 내보이고 있는데 사실은 내용의 문제죠. 지금 의원 발의안 4개 정도가 되고요. 그 정부안이 있는데 여기에 그 다수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얼만큼 잘 반영할 것이냐. 그리고 그 지방의회법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그 어떠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실 의회가 거기에 맞는 그 역할을 하면 의회의 위상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요. 의회의 위상을 통해서 도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조례와 제도와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가능하다. 그런데 좀 그 판단을 해보기로는 좀 올해 안에 그래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거를 통해서 각각의 지역, 아까 이제 제가 전북과 강원도 네. 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자치법권이 조금 더 부여가 됐어요. 그것이 뭐냐면 지역에 맞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독창적인 조례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시급하고 올해 안에 또 제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우리 지방의회의 어떤 수건인 지방의회법 제정이 하루빨리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 충북도의회가 어떤 의회로 도민들에게 기억되고 싶으신지, 또 우리 충북도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어떤 것인지 끝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일하는 의회를 자청했기 때문에 끝날 때 일 잘했다. 그래도 성실히 의회의 역할을 잘 수행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싶고요. 그런 평가를 받기 위해서 우리 그 충북도의회 의원님들 간의 소통, 그리고 의원들과 그 주민들 간의 소통, 이런 것들 좀 더 강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우리 그 충북도민 여러분께서도 좀 의회, 지방의회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과 좀 애정을 가지고 좀 바라봐 주시고요. 그리고 때로는 저희가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 가감없이 질책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 질책을 통해서 반성하고 또 성찰하고 더 나은 의회로 발돋움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아무쪼록 우리 충북도의회가 우리 의장님의 열정을 통해서 좀 더 변화적이고 혁신적이고, 그리고 충북 발전과 충북도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충북도의회가 하나 돼서 충북도민 여러분께 정말 자랑스럽게 열심히 일했다라고 내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충북도의회가 내세운 운영 원칙은 바로 대화와 타협입니다. 대화와 타협은 결국 서로를 존중하고 상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 가능한 일이겠죠. 앞으로 충북도의회가 충북도민들의 눈높이에서 소통하고 상생과 협치를 실천하는 의회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름처럼 상식이 통하는 의회를 만들어 나갈 이상식 의장님의 역할도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욱의 파워 인터뷰였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